이제 원자 반지름을 갈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그젠플을 한번 살짝 들어줄게. 원자 반지름이 크다 작다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게요. 내가 땅을 팔 건데 내가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랑 삽으로 땅 파는 거랑 손으로 땅 파는 거랑 따졌을 때 포크레인 한 번이 삽질 두세 번, 10번보다 포크레인이 더 낫지 않니? 포크레인보다 손으로 10번, 20번, 100번, 200번 하는 것보다 100번, 200번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나 삽이 더 효과적인 건 알겠지? 자, 여기서 살짝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고 출발할게요. 우선순위. 지금 무엇이냐면 원자 반지름. 줄일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원자 반지름 첫 번째 우선순위 1위. 원자 반지름이 크다 작다의 우선순위의 1위는 얘예요. 껍질수. 누가 뭐라 해도 껍질의 개수가 크다 작다가 즉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최고 우선순위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친구와 센스가 떨어지는 친구의 차이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저 껍질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야. 내 센스가 좀 떨어져. 그러면 안 떠올라. 괜찮아. 문제에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껍질수와 같은 의미야 라는 걸 깨달으면 돼.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되면 그건 연습을 통해서 끌고 와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 몰라도 되는데 물어보자. 껍질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주기. 잘하셨어요. 맞아. 껍질수 하면 무조건 죽이라는 단어가 꼭 같이 세트로 묶여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문자 나온 김에 족 하면 떠오르는 단어. 너 이제 대답하지 마. 다른 애들 대답해. 맞아. 항상 과학의 특징, 수학하고 과학의 특징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단어가 나오면 요 연관 검색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 수학으로 따져보자.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니? 근. 맞아. 사실은 등호지, 등호. 그럼 등호가 y좌변, x축좌변, y축좌변이 등호가 되는 게 방정식이잖아. 그럼 그게 아닌 경우가 뭐야? 그렇지. 그게 부등식인 거야. 좌변이 크던 우변이 크던 까지 됐지. 자, 방정식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니? 함수야. 그건 어떻게 한 거야? y축을 좌변으로 갖다 놓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이양시켜버리지. 그때 또 누가 나오게? 힌트.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때 방정식은 뭐가 돼? 기울기의 형태가 되지. 부등식은 그 그림의 위쪽이니 아래쪽이니가 나오는 거지. 됐나요? 그럼 또 그래프 또 하나. 자꾸 수학 그러면 아니 수학이 된다. 그래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x축 y축 빼고 뭐게? 절편. 그래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 두 개. 그렇지. 짠.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다. 면적. 이건 스토리야. 가야 되는 거야. 그 기울기 값 구하려고 누가 나왔어? 미분이라는 애가 튀어나온 거고 그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온 거야.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대충 구할 수 있어. 배운 사람도 알겠지만 구분구조법이라고 알지? 그게 뭔데? 곡선의 그래프의 밑에 면의 면적 구하기잖아. 이렇게 스토리가 가야 되는 거야. 스토리가. 그게 흐름이 끊기니까 얘와 얘가 별개로 느껴지는 거고 얘 어떡하지? 스토리인데 과학하고 수학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공부 방법을 갖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는 원자 반지름과 껍질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야 돼. 이 단어가 얘랑 어떻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증가. 이게 하이 레벨로 가느냐 하이 레벨로 못 가느냐의 차이가 이 단어가 던지는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돼요. 같은 조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같은 조기야. 그럼 주기율 표상에서 어떤 주는 거니? 세로줄이지. 인정하지? 같은 족은 세로줄이고 주기는 가로줄이니까 세로줄이야. 원자 번호가 증가한대 라는 말을 들으고 난다. 아래로라는 뜻이야. 일단 세로줄이니까 세로여야 해.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 인정합니까? 시험에 대답하지 마.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시험 대답해도 돼. 시험 대답 잘했어. 잘했어. 이게 공부를 잘하려고 가는 방향성인 거야. 그렇군요. 요 뜻. 얘가 이 뜻을 담고 있고 얘가 이 뜻을 담고 있고 쫓아가야 해석이 되거든. 해석형 공부와 지식형 공부는 훈련을 통해서 지식형 공부는 외우면 되는 거지만 해석형 공부는 방향성 잡는 거, 의도 파악하는 개념의 의도, 문제의 의도 파악. 주기 증가. 껍질수 증가라는 뜻이야. 자, 세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아래로 가잖아. 1주기, 2주기, 3주기. 아래로 내려가네. 주기니까 껍질수가 증가하고 있네라는 뜻이잖아. 요 말뜻이 결국에는 주는 메시지는 뭐냐? 껍질수, 주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껍질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겠지. 이 뜻이야. 외우면 되게 편해요. 근데 당장 못 외우겠으면 해석이라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듣고 그렇군. 얘를 이걸로 그냥 가지 말고 얘를 노랭이로 갔다가 일로 넘어오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단히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우면 부드럽다의 개념은 뭐냐면 해석이 된다는 거야. 해석이 되면 글이 잘 읽혀져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는 거고. 그래.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같은 줄에서 원자 번호 증가에 세로줄에서 아래로 갈수록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결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가 되는 거지. 반지름이 증가하면 금속성은 커지는 거고 비금속성은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라는 말의 뜻은 금속성은 커지고 비금속성은 작아져요. 라는 뜻이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할게요. 요거를 이제 1-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1-2로 가볼게. 어려운 건 아니야. 들으면 다 아는 거니까. 이때 나오는 단어가 누구냐면 원자 반지름하고 양이온 반지름. 근데 이것도 들으면 아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양이온이다라는 말 뜻을 한번 해석해보자. 양이온이 뭐야? 양이온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거지? 그치,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지. 근데 얘가 무식하게 막 잃어버려? 아니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잃어버려? 그 규칙을 뭐라고 불러? 8개 규칙. 그치, 옥텟 규칙. 옥텟 규칙 하려면 어떤 족이 나와야 돼? 18족이 나와야 돼. 이게 진짜 공부야. 얜 얘야, 얜 얘야가 아니라 얘가 왜 글로 가냐는 거지. 왜가 중요해. 18족이 되고 싶어. 헬륨, 네온, 아르곤 이 18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버려야만 되는 애를 양이온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1가의 양이온이야. 왜 얘가 1가의 양이온이야? 원자과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은 전자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왜 얘는 이가의 양이온이야?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까? 2개 있으니까. 자, 여기서 잠깐 말로 할게. 껍질이라는 말은 좀 익숙할 거면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생각 바뀌게 되는 게 껍질이 있어서 거기에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생긴 거야. 다시, 전자 껍질이 있어서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걔를 껍질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전자가 없으면 껍질은 없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다녀요가 아니라 전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껍질이라고 말했다고요. 자, 양이온을 보자. 양이온이 되려면 쓸게. 원자가 전자를 버림이 되는 거지. 근데 원자가 전자라는 말 뜻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잖아. 그럼 얘를 버렸어. 자, 다시 할게. 양이온이 됐어. 원자가 전자를 버렸어. 그러면 바깥 껍질은 어떻게 된 거니? 바깥 껍질. 그렇지. 그거야. 즉, 그러면 원자였다가 이제 여기서 원자는 건 금속이겠지. 금속에서 양이온이 되었어. 그러니까 금속과 양이온은 이제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금속은 잃을 아이야. 잃었던 게 아니라 잃을 아이야. 그래서 잃어버렸어. 그럼 양이온이야. 잃을 아이들이야. 잃어버리진 않았어. 버릴 아이들을 금속, 버려진 않은 양이온. 다시 할게. 이렇게 되면 껍질수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한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예요. 요 원리에서 출발해.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지 마시고요. 양이온 되려면 원자과 전자를 버렸어. 근데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뭔데?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 근데 얘를 버렸으니 바깥 껍질이 없어진 거잖아. 그럼 껍질 수가 줄었다고요. 이 스토리로 기억해 줘야 돼. 생각하는 공부가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덜 외워도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어도 외운 게 아니고 필요한 걸 포인트를 잡아서 해석했기 때문에 버벅대도 해석이 돼요. 그때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는 암기력이 더 높아집니다. 배웠던 걸 다시 했기 때문에. 근데 외웠던 걸 다시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이해했던 걸 외웠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 이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